안녕하세요. 미라클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조사거든요. 경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임장 가게 됐을 때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어떤 거를 물어봐야 될지 되게 막막하니까 그렇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 물건 얼마냐고만 물어본다면 나중에 낙찰 후에 매도를 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확신이 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동산 시세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동을 하고 동일한 물건도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질문을 하고 정보를 파악해야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내 돈과 내 시간이 들어가는 투자인 만큼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할 때 우리가 임장을 가게 되는데 그 임장을 가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 물건 금매물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그 매물이 있는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은 물건이 현재 금매물 가격하고 비슷하거나 금매물 가격보다 가격이 낮다고 그러면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매물 가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지금 나온 금매물 다음 물건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금매물 물건이 4억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 물건이 4억 5천이라는 가격이라고 그러면 4억이 거래가 되면 그 다음 싼 물건이 4억 5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낙찰받은 후에 4억 5천보다 더 싸게 내놓으면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매물이 있다 그러면 금매물 가격과 그 금매물 가격 다음으로 싼 게 얼마인지 그 가격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거고 현재 얼마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금매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내 물건과 비슷한 연식, 평수, 위치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즉 경쟁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있고 그 물건들은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물건과 비슷한 조건의 물건들이 많다고 한다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는 물건 그리고 경쟁이 되는 물건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가격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저층과 탑층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로얄층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중간층 금매물 가격에 비해서 저층이나 탑층이 가격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중간층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저층이나 탑층을 선택할 여지가 또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마다 물론 다르지만 저층하고 탑층은 매매 가격 차이가 중간층하고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지에는 어떻게 중간층과 그러니까 로얄층과 저층, 탑층이 가격대가 얼마나 차이가 평균적으로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 매도가 잘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질문도 항상 우리가 수시로 부동산에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옆에 부동산 사장님은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던데 왜 사장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입찰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거래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할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이유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것만 듣고 나올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주변에 분양 물량 때문에 그런 건지 그다음에 요즘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는 건지 여러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이제 하셔야 우리가 비교를 또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그 가격에 사겠나? 이런 질문도 스스로한테 해보셔야 돼요. 그 가격이라도 내가 산다라는 확신이 들면 낙찰 수요도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임장이라는 거는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해요. 내가 손품을 팔고 전화나 여러 가지로 미리 가조사를 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임장을 가는 거잖아요. 임장을 가서 내가 조사를 한 것들이 맞는지 어떤 확신을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안 들면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 정보를 더 확인을 해봐야죠. 당연한 말이지만 정확한 시세 조사가 돼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낙찰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단 하나를 받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물건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세 파악이 쉽다고 현장을 잘 안 가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요즘에 많이들 실거래가나 지금 매물 가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니까 꼭 현장을 안 가고 그냥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파트 입찰을 준비하더라도 현장에는 꼭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현장 가서 확인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미납관리비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환경도 봐야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려면 그거는 현장을 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주변도 한 번씩 걸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인프라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필요한 게 저는 경매는 리스크를 줄이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확실히 생길 때까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습관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부동산 경매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세 파악만 정확히 한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 목표했던 가격으로 매도를 하거나 임대를 놓으면 그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가서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 5가지만 준비를 하셔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셔도 시세 파악은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낙찰을 받고 나서도 내가 이 가격에 팔릴 수가 있을까? 이 가격에 내가 임대를 놓을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리스크를 줄이는 싸움이고 계속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2달 지났는데 앞으로 올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부동산 경매는 결국엔 실행과 마인드인데 실행을 꼭 하셔서 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경매를 통해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 자본소득으로 수익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긴 해요. 여러분들도 경매로 인해서 남들과 좀 다른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꼭 만드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